유니콘이 되는 거는 공식적인 평가 과정이 없어요. 누가 와서 넌 유니콘이다. 맞아. 그 다음에 유니콘이 되면은 누가 와요 또. 네가 유니콘이라며. 유니콘이 돼요. 갑자기. 이게 약간 중독이에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형이 현금도 좀 만들어주고 음. 지분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제한 같은. 돈은 내가 있습니다. 같이 해요. 대표님 하실 거만 하세요. 대표님 부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런 거를 140개를 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M&A를 하시던 아모레퍼시픽의 CPA이셨던 분이 결국 빨리 들어갔잖아요, 같이. 유니콘급의 실패. 그건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를 모셨어요, 저희가. 어떤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 모바일의 여행 사업부인 옐로 트래블의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뷰티 사업과 여행 사업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스타트업은 어떻게 유니콘이 되는가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그 콘텐츠에는 제가 그동안 겪은 경험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네네. 이 시대에 네. 우리가 옐로 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유 뭐가 네. 있을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옐로 모바일이 사실은 사기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회사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제가 보기엔 그 원인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본질이 사실은 중요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얻을 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단지 사기라는 이유가 되면은 사기는 나쁜 거다만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그쵸.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을 했고 사기였다가 되면은 본질이 사실 흐려져요. 본질이. 네.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건 그 본질이었거든요. 이게 사기였다면 사실은 그렇게 장기간 동안 모든 투자자와 모든 사람이 속아가면 사기를 벌일 수 없거든요. 그쵸. 게다가 어떻게 보면 쿠팡의 이유는 두 번째 유니콘이었는데 그래서 사기라는 약간 그 거품을 걷어내고 저희가 사실은 M&A로 성장한 회사를 볼 때 무엇이 그것을 크게 했고 잘못되었는가를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유니콘이 되는 방식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회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패가 됐고 환경이 달라진 변화를 했는데 변화 못했는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옐로우 모바일을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네. 제목이 네. 유니콘은 어떻게 날개가 부러지는가 약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는 유니콘이 간단히 돼요. 사실은 네. 특정 투자자분이 와서 유니콘이야 너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니콘 됐나?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유니콘을 평가하는 방식이 사실은 그러해요. 아. 예, 이게 사실은 짧지만 강한 이펙트가 있는 게 이거 유니콘이라 말하면 다들 이게 유니콘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에 대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지식이 없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유니콘이 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유니콘이 되는 거는 공식적인 평가 과정이 없어요. 예, 어떤 맞아요. 식으로 심사를 한다거나 누가 와서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거쳐가지고 객관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와서 넌 유니콘이다. 맞아. 그 다음에 유니콘이 되면은 누가 와요 또. 내가 유니콘이라며. 그러면은 그런 것 같다. 내가 유니콘이래. 누가? 네. 저 사람이. 유니콘이 돼요. 갑자기. 그게 짧지만은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 행간을 제가 좀 못 읽었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제 의미였어요. 네, 예. 굉장히 시의적절한 게 예를 들면 최근에 중기부에서도 그렇죠.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그쵸. 뭐 아기 유니콘부터 아, 유니콘을 몇 개를 만들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죠. 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유니콘 기준은 CB 인사이츠라는 네. 미국 미디어의 유니콘에 올라 있느냐이고 사실 네. 그 기준에 의하면 옐로우바일도 유니콘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지금도 유니콘이긴 하죠, 사실은. 예, 저는 그 기준이 조금 정의가 사실 다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한번 유니콘이 되면 유니콘. 유니콘이 아니면 유니콘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건 약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업 가치라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속살이 얼마나 탄탄한가가 그렇죠. 진짜 기업 가치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 속살을 탄탄하게 만들지 못해서 옐로우 모바일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전 읽었는데. 네. 네. 근데 저희가 중간을 건너뛰고 약간 지금 결론부러 가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자, 일단은 옐로우 모바일 이제 대표님 합류하는 시점부터 좀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쩌다가 합류하게 됐고 좀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사실은 저는 그 옐로우 모바일 합류하기 전에 카페를 했어요. 카페요. 예, 그 당시 유행했던 아이템이 추러스 카페. 네. 예, 카페를 하기 위해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나가서 커피도 공부하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와우. 예, 만들어서 카페 만들었어요. 전통 추로스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카페한 오빠. 예, 카페 이름이 사장- 뭐였죠? 그때 추로시 별을 따다라는 네. 카페였고 숙대 쪽에서는 꽤 유명했던 카페예요. 저희가. 예. 근데 사실 그 카페를 하실 때 네. 신분은 네, 대기업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그렇죠. 대기업에 더군다나 공인회계사시고 네. 그때 왜 카페를 해야겠다, 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왜 드신 건가요? 이런 전문직을 하다 보면은 아시는 게 주로 자문 쪽을 일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실행을 하기보다는 약간 도와주고 물어보고 혼술 두고. 예, 리스크 없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면서 그렇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전달을 하는 건데 그렇지. 지식을 전달하는 거랑 리스크를 안고 의사결정하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나 전략을 이거 실행을 해봐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막상 실행을 했는데 사실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루하루 수정을 해나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이게 사업하는 느낌이구나 약간. 내가 그동안 이제 와서 이런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그런 말할 수 없이
내가 뛰는 거랑 다르구나 약간 생각하는 머리도 있지만은 뜨거워지는 가슴을 잘 주체를 못해요. 근데 이게 뜨거워진 가슴을 억누르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예, 사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예, 가슴. 차가운 머리가 원래 있지 않아요. 머리 안 차갑잖아요. 그쵸. 안 차가운데 머리 뜨거워. 근데 머리가 뜨거운데 의사결정을 하면 망가질 것 같아. 그러면 고뇌가 와요.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샤워 한번 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가면은 안 된다는 걸 판단하고 제가 이제 팔게 됐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느낀 점은 많죠. 예. 그 사업은 힘들었는데 사업의 맛을 알아버렸네. 아, 그렇지. 이게 약간 중독이에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제가 약간 일반적인 회계사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아닌데 한번 해보고서 깨달았죠. 아, 이미 난 강을 건넜구나. 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감한 베팅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옐로우라는 판이 사실 왔기에 제가 이제 뛰어든 거죠. 지인이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 친구랑 아주 친하거나 이제 서로 신뢰가 엄청 많은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과감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사실 일반적인 그릇은 할 수 없는 제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의 제안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물론 저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많이 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은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회를 보고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의 이 기회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맞아. 남들이 보기엔 무모하잖아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지만은 내가 보기 100%인데? 내가 100%인데 남들이 보기 0%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은 내가 하는 거니까. 오히려 리스크는 그걸 테이크하지 않는 게 리스크로 보죠. 그렇죠. 아, 이거 왜 안 하지? 약간 취해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대표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예, 내가 항상 100%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 환경도 좀 불확실한 게 많지만 저는 계산을 했죠, 나름대로. 아,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제안도 받고 좋은 것도 오고 실은 그리고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큰 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상승하는 모바일 버블 시기에 상당히 시적절한 저를 걸기에 적합한 판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게 제가 컸죠, 사실은. 예. 그때가 몇 년도? 그때가 2014년도 중반 정도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2014년도에 이제 한창 스타트업 관련된 언론사들 이런 데서 네. 옐로우 모바일이 누구 인수했다 거의 막 연일 떠오르고 예, 그러고. 그렇죠. 제가 사실은 들어갈 때는 조금 시기가 제가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옐로우 모바일이 네. 처음에는 엄청 고생을 하시다가 두세 개를 인수를 한 다음에 그때 3천억 밸류 정도가 됐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발을 딱 넣고 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딱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여행 사업부 세팅하고 어떤 거 인수할지 결정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죠. 예. 2014년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봤어요?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현상. 2014년에 저는 이제 막 퓨처플레이 시작해서 투자하러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야, 이 회사 참 괜찮다. 그럼 가보면 저희랑 투자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옐로우 모바일에서 합류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델에 대한 굉장한 신기함? 야, 이런 게 한국에서 돼? 이런 생각 반? 아, 결말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직관? 아무리 봐도 제 상식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하지 마시고 저희 투자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 옐로우 모바일도 못 믿겠는데 퓨처플레이는 왜 믿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렇겠네. 이게 막 모바일 시대 분명히 온다. 우리가 힘 합쳐야 만들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초창기 엑셀러레이터나 이제 초기 투자자 분들 지금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내 친구들도 인수당한 그런 옐로우 모바일이 네. 훨씬 더 신뢰를 샀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투자자가 제안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가 돈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릴 테니까 더 고생하세요. 이런 길로 보였던 것 같고 그렇죠. 옐로우 모바일의 길은 아, 이제 혼자 고생하지 마. 형이 현금도 좀 만들어주고 지분도 좀 만들어주고 맞아요. 나랑 같이 힘든 거 겪어내. 약간 이런 느낌이라 거부할 그렇죠. 수가 없는 제안 같은. 이게 맡겨보신 느낌이 사실은 그 당시 옐로우가 제안한 방식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조금 옐로우는 특징이 돈을 많이 걷어온다 우리가 투자 받게 해줄 테니까 사업할 돈 모자라죠. 같이 해요. 돈은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하실 것만 하세요. 그렇죠. 이런 거를 140개를 모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럼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내가 돈 주니까 달려 이거랑 내가 돈 드릴 테니까 하던 거나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제안은 사실은 거부하기 힘든 거죠.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본인 사업을 혼자 일으키면은 내가 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설득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표님 여긴 회사가 10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혼자 뛰면 이만큼 가지만 여긴 다 같이 뛰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때는 밸류가 달라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신 분이 빨리 가고요. 대표님 부가 이렇게 늘어나요. 나도 혹할 것 같아. 네. 아, 혹할 수밖에 결정을 없죠. 빨리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사실 홈쇼핑에서 마감 하루 남았습니다. 네. 마감 1시간이에요. 품절 임박. 네, 품절이 막 뜨면은 사람이 손이 떨리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근데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긍정적인 여론들도 좀 있었고 뛰어난 대표님들의 회사를 아. 잘 샀어요. 네. 여기까지는 진짜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기에 합류하는데 뭔가 희망적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최초에는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네. 아까 이성과 감정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성적으로는 이건 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합체가 되면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또 M&A로 큰 해외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모델을 다시 잘 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이성이 있었는데 감정적으로는 쎄하다. 쎄. 그쵸. 사기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이게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건가? 너무 잘 나가서 그렇죠. 정말 안 그럴 수 된다고 있겠네. 생각하는 건가 때문에 오히려 더 예를 들면 옐로우 모바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모호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를 그렇죠. 생각해보면. 근데 술자리에서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만에 하나 성공했을 때 내가 그렇죠. 이걸 책임질 수 없으니 맞아요. 이런 면이 안타깝고 부정적이지만 잘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2015, 16년까지는 대충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M&A 전략으로 회사를 키우는 전략을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도 그런 회사를 많이 봤어요. LVMH, 로레알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컸어요. 네. 저는 회사를 인수하고 통합하고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 할지를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실은 제가 그동안 약간 뭔가 바래왔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구현을 하자면 아모레퍼시픽에서 M&A도 하셨잖아요. 예, 저는 원래 아모레퍼시 3일회계법인인 출신 회계사고요. 주로 하는 게 M&A, 매각 이런 걸 했고요. 그런 과정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을 실행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죠, 되게. 네. 예, 이제 그래서 잘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동안 그런 전략을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전략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건 사실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그 회사가 쭉 가져왔던 연역을 사는 거예요. 회사가 혹시나 인수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이러면 진짜 큰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 비용을 감내할 만한 힘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전략을 한번 실행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쎄했던 거는 와서 보다 보니까 이거를 실행할 만한 역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불안하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엄청난 노하우와 디테일 이런 걸 필요로 하는지? 이게 이제 회사를 인수하려면은 두 가지 분류로 봐야 돼요. 하나는 내가 이 회사를 전문가, 내가 하는 카테고리랑 유사한 카테고리면 제가 알잖아요. 경제사를 인수한다. 그럼 가보지 않아도 회사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누가 필요가 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를 인수할 때 뻔히 알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인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생겨요. 모르는 것들이. 그럼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걸 인수한다. 예를 들어 내가 호텔을 했는데 항공을 인수해야 돼.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해야 돼. 이러면은 아예 사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부 전문가 써서 내용도 분석하고 사업도 보고 법률도 보고 다 봐야 되잖아. 그래도 인수해 또 몰라 사실은.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아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면은 그런 전문가 써가지고 확실히 사업을 알 수 있는 판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일로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책에서 봤는데 되게 네. 충격적인 3번 미팅하면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3번 미팅을 하면 그냥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도 힘든 시간들인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이게 사실은 미디어에 나온 세 번이란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이 세 번은 그냥 나는 빠르게 합니다라는 거를 뭔가 표현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다. 야, 설마 세 번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세 번에 합니다. 실사도 와. 없었다고. 예, 실사를 안 한다는 건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거는 금고에 약간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사를 사요? 이게 실사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 간의 신뢰가 있지만은 사람 간의 신뢰로 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관심법도 아니고 특히 회사는 엄청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실사라는 거는 이 회사를 뜯어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네. 사람은 누가 있냐. 그럼 이 사업을 누가 끌고 갈 거야? 주요 임원이 누구야?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음. 물론 그거 알아도 오면 틀려요, 사실은. 틀린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은 그냥 묻지 마 인수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실사를 안 한다는 거는 그 회사에서 우리가 매출이 얼마다, 이익이 얼마라고 말한 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예, 큰 회사가 아니면 사실 감사를 받지 않잖아요. 큰 회사가 받는 감사 보고서도 실사하면은 조정할 사항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익이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이익이 사실은 원래 이익이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익인가, 이 회사에 정말 약간 그 본질적인 밸류를 담고 있는가를 모르잖아요. 실사를 하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없이 회사가 말한 숫자를 믿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엄청난 모험이죠. 예. 엄청난 모험이죠. 근데 그걸 계속 감수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낸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에 인수 의사 결정을 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쓸 건지, 내 인수하는 목적이 뭐냐. 근데 그런 게 결정이 되면은 그 두 번째 우선 가격이거든요. 금액. 근데 금액이 전혀 안 맞으면은 사실 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큰 회사들은 버짓이 있고 작으신 회사들도 그렇지. 버짓이 있고 내가 파이낸스 할 수 있는 한계가 사실 있잖아요. 얼마를 벌고 싶은지가 있죠. 그렇죠. 그 금액 다시 있어요. 이게 내가 팔려는 금액이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00원 불러. 그럼 사실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하려는 금액이 900원이야. 난 1,000원이야. 그럼 이거는 얘기 한번 해보자. 얘기 한번 해봐서 네가 말하는 금액 만나볼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팔기 전에 파는 거 대행하시는 분이 와서 실사를 먼저 해요. 네. 대비 실사를 먼저 해서 이게 이슈가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금액에 반영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실사할 때는 꼼꼼히. 그래서 HR도 많이 하고요. 네. 재무, HR, 법률 그리고 여러 가지 커머스에 대한 실사도 많이 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또 실사했는데 이게 실사하지 할 때 모르는 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길어져요. 계약서를 사이가 좋을 때 필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사이 좋을 때는 안 봐요. 계약서는 이제 서로 이제 우리 막장으로 할 때 서로 이제 평화롭게 문서로 해결하자. 그리고 사전에 정해진 내용대로 얘기를 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 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계약서를 충분히 쓰거든요. 이제 엄청 두꺼워요. 네. 이제 하지만 옐로우 모바일은 제가 말한 2장. 두 장. 예, 아무런 리스크가 해지되지 않은. 그러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폭탄을 뒤로 이렇게 숨겨놓은 느낌? 음. 그러니까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쌓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글을 읽으면서 되게 긴장했는데 이거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하면 나중에 이 문제가 계속 버버버버 터지면 그냥 다 같이 침몰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그 계약서 보고서 사실 좀 되게 긴장했어요. 긴장하고 처음에는 이게 2장 외에 첨부가 있나 보다 약간.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네. 첨부가 있나 보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보고 긴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데. 그리고 특히 오래된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세금 이슈가 되게 커요. 그죠. 특히 대표님도 몰라요. 인터뷰해도 모르고 시사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2장이야.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책임 못 진대. 그러면 이 세금이나 앞으로 발생할 때 문제 리스크들을 나중에 와서 주주들이 와서 이거 누가 했냐? 그러면은 책임 소재가 네. 그렇죠. 의사결정을 사실은 한 사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관여가 없고 아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시나리오가 착착착착 올라가니까 더 혼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글로벌 M&A를 하시던 아모레퍼시픽의 CPA이셨던 분이 그런 문제를 봉착하셨으면 관두시던가 계약서 이렇게 만드시던가 실사를 하게 하시던가 해야지 결국 빨려 들어갔잖아요 같이.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 보고서 계약서 보고 긴장했거든요. 긴장을 했는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여기서 끝내야 되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할 것인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는 이게 기회였거든요. 저에게 제가 본 거는 그 전까지 제가 사실 회계법인 이런 데서 펀딩만 역할을 좀 해봤어요, 많이요. 네네네. 자금 조달을 하고 신사파는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전까지 분위기가 자금 조달의 사업을 하기 사실 엄청 어려운 시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사실 이상혁 대표가 돈을 구해오는 것만으로도 엄청 실력자다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약간 믿고 있었고 대신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조금씩 도우면서 채워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 모든 사업가가 그렇듯이 가능성 1%도 하니까 저희는 확실한 건 내가 하자. 나 인수 전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를 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대신에 이상혁 대표님이 구해오는 돈으로 사업을 벌려보자 라는 생각을 저도 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반 정도는 사업가 입장에서 충분히 기회를 보고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한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불안하면서 할 말은 했습니다, 중간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리스크하면은 이건 주식 인수하지 말고요. 회사를 세워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반대를 한 경우도 사실 있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경우인데 저는 사실은 저도 사업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고 그렇죠. 리스크를 충분히 지려고 나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켜야 할 기본이 있거든, 기본. 그렇죠. 이거를 안 하면은 정말 위험한 게 있는데 문제는 저의 말이 사실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보기에는 저는 뭔가 대기업 직원의 회계사 그런 건 대기업이나 하는 방식이고 예. 스타트업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대기업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요. 오죽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기본은 지켜 말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자. 그런데 네.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그런 거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기업 스타일인 거죠. 이런 걸 다 겪어 보신 다음에 네. 이 방송의 시청자분들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스타트업의 방식이라는 건 대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약간 이미지가 좀 여러 가지 왜곡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제를 그냥 밖에다 말하시는 분의 차이기도 한데 실제를 말할 때는 좀 담백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팩트 위주로 담백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면을 한 게 많아요. 네.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잡스병. 네. 잡스는 사실 되게 위대한 창업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분은 되게 뛰어난 분이고 선관으로 이제 안 된 걸 되게 만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잡스의 이미지는 화내고 그렇죠. 청바지에 폴라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디테일이 안 나온 사실은 그런 담백한 이미지만 사실 없고 약간 과장된 이미지가 나와서 사실은 사람들이 저해지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말하는 스타트업들은 뭐냐면은 빠른 의사결정 나오면 바로 하고 제가 보기엔 3번의 인수라고 말을 한 게 아마 그런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건 제가 보기엔 빠른 게 아니고 생각 깊게 하지 않은 건데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이미지 매몰돼서 우리는 달라.
달라라는 건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 것들이 하고 있는 것좀 맞는 것들 거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장면에서 제가 이제 특히 스타트업에 투자한 다음에 대표님하고 네. 얘기할 때 대표님 너무 회사에 신앙심을 가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믿음 우리는 잘 될 거야. 약간 이성적이진 않아도 으쌰으쌰 우린 잘하고 있어. 이게 약간 기업의 오히려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방정식인데 그런 선을 좀 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인수한 회사 중에서 조금 사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사실은 그분들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고 이거를 지켜왔기 때문에 뭐 여행 박사 같은 경우는 진짜 터줏대감이잖아요. 그렇죠. 100% 사실 믿지 않았죠,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한 옐로우의 불운 중에 하나는 너무 시대가 좋아서 사실은 펀딩이 너무 쉽게 된 게 사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도 펀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일이 안 되면은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심 리더십의 핵심에는 돈이 있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안 믿으려면은 저기 산이 있어. 가는 산이 없어야 돼요. 산이 있네, 근데? 근데 저는 이렇게 되는 아까 거죠. 사기가 아니라는 거에 100% 네. 공감하는데 네. 그 돈을 믿고 산을 올라가신 분들이나 예. 심지어 그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나 네. VC 분들이나 예. 결과적으로는 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거에는 실패는 있어도 사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이게 사기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별로 예. 자기 돈이 날아간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음. 속이려는 분도 없었고,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참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사실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말을 한건 없었거든요. 스스로 믿는 말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리스크는 있지만은 이렇게 감내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 전략이면은 약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심을 만들어준 그렇죠. 그런 사례네요. 그리고 성공을 계속 펀딩하다 보니까 이 신앙심이 약간 굵어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도 이제 옐로우 모바일이 좀 성장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상혁 대표님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잘 성장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뵀을 때나 같이 일하면서 어떤 인상이었는지? 처음 보고서 되게 성실한 사업가 이미지였어요. 순수한 이미지가 좀 예, 있죠. 안경 쓰고 약간 모범생 이미지. 네. 그리고 이제 공대생들 입는 옷 있잖아요. 네, 약간 네. 체크무늬. 네. 딱 입고 오셔서 택시 타고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기꾼은 아니다. 내가 아는 되게 티피컬한 분은 아니구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대화하는 거는 정말 진정성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사실 의심한 적이 없던 게 대화하실 때마다 뭔가 본인이 확실히 믿는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가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강했죠, 되게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처음 인상이 약간 내가 모르는 세계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지만 사기라기보다 사기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면이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런 큰 판을 벌이기에 맞는 그릇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제가 했었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옐로우 모바일에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됐고 네. 좀 그때 당시 뭐 느낌이나 과정은 어땠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2부에서 그럼 어떻게 추락을 하게 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되게 엇나고 있었거든요. 밸류는 유니콘인데 내용이 사실 유니콘이 아니야. 측정이 안 되기 시작한 네, 거고. 회사가 매출이 사실은 4천억, 5천억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존망 잘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공식에 사실은 명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진리예요. 내 지분율이 그러면 40%니까 1조 곱하기 40%면 4천억이네? 난 4천억짜리인데 사업을 이끌 리더는 싫은 말에 좀 참아야 돼요. 이제 그만해. 이러면은 이제 그럼 그때부터 솔직히 가라앉는 거예요.